I travel and talk about tourism. 한 명 한 명을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관광 커뮤니케이터 윤지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저가 관광에 이어서 바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8살 윤지민 씨. 2년 전까지 서울시청의 한류관광 담당 공무원이었던 지민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관광과 사무실에서 느끼는 관광의 그 두 가지에서 약간 괴리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진짜 관광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Thus, I traveled around the world for 260 days as a full-time tourist. I did a lot of interviews and met with more than 150 tourism professionals.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면대면으로 인터뷰를 하고 오면 내가 나중에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관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여행에서 돌아온 지민 씨는 세계 여행과 관광 정책 분야의 강연자로 국내외 여행지를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동영상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사실 안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직에 속하지 않고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취업 준비생들의 꿈의 직업,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고민은 없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조직이 더 이상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든 조직에서 나와서 나만의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가는 직업 트렌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취업. 대부분이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합격하고도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와 주위의 걱정,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월급을 마다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때까지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남들이 정해준 평범한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길을 찾는 청년들을 만나 꿈과 희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대박. 맛있겠다. 점심 준비가 한창인 부엌은 김수연 씨의 직장이자 사무실입니다. 매주 한 번씩 주민 누구나 함께하는 점심으로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소통의 매력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 먹자고 하면 대부분 딱히 큰 의도가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청춘 플랫폼이란 이름의 이 공간은 마을 청년 7명이 빈 점포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왔어! 문화 강좌, 주민 모임 등의 목적에 이 공간을 빌려주고 한 사람당 6,000원을 받습니다. 이 청년 기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 주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받은 상금을 창업 자금 삼아 문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무역회사에 다녔던 수연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2년 전 이 청년 기업에 합류했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정말 목걸이를 빼고 나올 때는 그냥 일하고는 딱 분리되는 삶. 생활도 그리고 일도 소비도 지역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다는 게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청춘 플랫폼 외에도 PC방이었다가 비어있던 점포를 임대해 청년들을 위한 공유 사무실로 개조했습니다.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개인 사무실이 필요했던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에 재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이
그냥 저 프리랜서 해요라고 해서 또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 올려도 막상 이렇게 일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고 또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나는 자체가 일단은 저한테 있어서는 기회가 발생이 되는 거고. 29년 동안 마을을 지키다 폐업 위기를 맞았던 마을 서점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청년 기업 직원들은 옛 간판은 살리고 내부 공간은 카페 느낌으로 새롭게 서점을 꾸몄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제가 학습지 뭐 참고서 사던 서점이었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좀 힘이 되죠.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신 작은 가게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마을이 활성화되면 자신들의 일감도 늘어날 거라는 청년들의 재치 있는 도전에 평생 직장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일의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몫이고 계속 누군가 시키지는 않거든요.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나의 업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현실과 이상이 주고받는 밀당 그 사이에서 김태우 씨는 지난해 래퍼 사마디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두고 학생 때 하던 음악을 전업으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생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좀 참 무섭게도 다시 이제 그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전업 래퍼로 낸 첫 싱글에는 그때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반쪽짜리 삶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감옥살이 미련 같은 거 남기지 않고 살기 위해 난 이제 여기서 탈옥하지.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한 태우 씨의 선택. 래퍼 사마디는 앨범을 발표하고 다른 가수들의 앨범에도 참여하면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하고 해야지 이제 후회를 안 남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붙일 건데요. 아니, 연출만. 공연을 준비 중인 배우들과 연출자. 조연출 노희순 씨는 한쪽에서 대본을 읽고 있습니다. 관계성이 있어서 그 캐릭터가 돋보이게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경제학과를 나와 대형 증권사를 다니던 희순 씨는 5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대학로 극단을 찾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빨간색, 파란색만 보는 게 너무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너무 정적이고. 연극이라고 하면 가난한 예술인을 먼저 떠올리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희순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친구들이 지금 40대, 50대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이냐면 그때 무슨 무슨 치킨집을 해야 될지, 어떤 커피숍을 해야 될지,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가 얼마인지, 땅값이 얼마인지. 연극한다니까 부모님은 뭘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집에 있는데 편지를 하나 써주셨어요. 부모님이 욕심으로 뭔가를 자식들이 바꿔가는 거는 보고 싶지 않고 나는 너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편지로 써주셨어요. 그 편지 보고 그때 엄청 울었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노후를 걱정해야 한다면 차라리 하고 싶고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 골목을 돌며 수백 장의 포스터를 붙여야 하는 대학로 조연출 희순 씨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시는구나. 큰일 났다. 너무 붙였나? 저기 있다. 한 번 붙이면 거의 한나절이죠. 점심 먹고 나와서 저녁 전까지. 이거 힘들면은 극단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6년
자동차 임상 병리사입니다. 22살부터 제대로 쉰 날이 없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제 그만두고 당분간 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놀고 충분히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구직을 위한 퍼스트 스텝 정도까지는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 방송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는 장재열 씨. 재열 씨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의 수석으로 입사해 인사 담당자로 일하던 이른바 엄친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또래의 취준생 청년들한테 너희들도 입사하고 나면 하고 싶은 걸 펼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사춘기가 거의 30 돼서 온 거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고민을 블로그에 털어놓기 시작한 재열 씨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에 포털 사이트에 고민 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고민을 가진 청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온 오프라인을 합쳐서 2만 6천 명의 청년들과 고민을 나눴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삶의 주체성, 자기 문제에 대한 주도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방식이 제가 말하고 있는 고민 상담, 그러니까 자기 고민들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쉽지 않았을 선택 끝에 안정된 길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꿈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명쾌하진 않지만 유쾌한 건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네. 꿈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혼자서도 아니고 함께 이 동료분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그게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꿈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그렇죠. 그래야지 또 이렇게 뭔가 사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된 직장이 청년의 가장 큰 목표가 돼버린 지금,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그저 젊은 날의 치기나 일탈이 아닌 창조적인 도전과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도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